자, 그런데 진실은요. 자, 그래서 대선 관련된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요, 트럼프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가 바로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피우스 인베스트 대표 김정란입니다. 조선일보 머니 재테크 숟가락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잘못된 정보를 알고 투자하는 것은 꽤 지양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요, 조선일보 머니 재테크 숟가락 구독자 여러분들께 투자자의 오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요, 제가 낱낱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18일에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5% 빅컷 인하를 하면서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채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제 미국채에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미국채는 안전자산이라서 손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런데 진실은요, 미국채 투자도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요, 바로 이제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출렁이는 가격에 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자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신용평가사에서는 국가에도 신용등급을 매기고 회사에도 신용등급을 매겨요. 자, 신용등급이 안 좋은 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율이 높아지는데요. 그 이유는 신용등급이 안 좋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부도위험 때문에 아무도 안 살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율이 높게 형성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관심이 있는 미국채는 AA 플러스 등급이에요. 신용등급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미국채를 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채를 살 때 3개월짜리 국채를 살 수도 있고 1년짜리를 살 수도 있고 뭐 10년이나 30년짜리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국채의 시장 금리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요. 자,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지금 3.6%고요. 미국 국채 30년 시장 금리가 3.9%, 미국 국채 3개월 시장 금리가 4.9%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기간까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미국 국채는 신용 등급도 높다 보니까 이제 부도가 날 위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손해 볼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10,000불짜리로 10년 만기로 연 5.5%인 미국 국채를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5년 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국채를 시장에 갔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때 시장금리가 5.5%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 국채도 5.5%니까 시장금리가 동일하니까 동일한 가격에 팔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금리가 4.5%로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5.5%짜리 국채는요,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매년 1%씩 해가지고 총 5%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이 고스란히 채권 가격에 녹여져서 1,500불에 내 채권을 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시장금리가 6.5%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6.5%가 되면은 내 채권은 5.5%인데 내 채권을 아무도 안 살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덜 받는 5% 부분을 할인을 해줘야지 시장에서 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가 바로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보통 채권은요, 이표채로 발행을 많이 하거든요. 뭐 3개월짜리 이표채, 6개월짜리 이표채 이런 식으로 발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표채를 샀다고 가정을 하고 5년 있다가 이 채권을 시장에 팔 때는요, 그 사이사이에 받을 이자마저 채권 가격에 포함해서 계산되는 개념을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듀레이션은요, 교과서적인 개념으로는 채권에 투자해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장에서는 듀레이션만큼, 남은 기간에 이 채권의 듀레이션만큼 채권 가격이 움직여요. 그래서 보통은 10년짜리 이표채 채권은 듀레이션이 7년 정도 된답니다. 2020년 이 시기에 채권을 한번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10년짜리 채권을 샀는데 2024년도에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금리가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채를 아무리 샀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팔 경우에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국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요, 이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 나면 기준금리 인하했다라고 되게 뉴스에서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움직이죠. 0.25%씩 뭐 인하하거나 인상하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다들 0.25%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요. 조금 전에 제가 듀레이션 설명드렸잖아요. 이 듀레이션이 긴 채권에 투자하셨을수록 이 0.25% 인하나 인상이 내 ETF의 수익률에 바로바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는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하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미국 국채와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하는 ETF를 제가 몇 개 뽑아왔어요. 자, 이제는 감이 오시죠. 예를 들어서 GROG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예를 들어서 1%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ETF의 수익은 26%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고요. 0.5%가 떨어졌다. 그러면 13%의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시장 금리예요. 그래서 2023년 10월 16일 이 시점부터 현재까지 금리가 1.1%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듀레이션이 한 15년에서 17년인 채권에 투자하는 미국에 있는 ETF인 TLT 같은 경우에는 15% 수익이 달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듀레이션이 더 긴 거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이 시장금리라는 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딱딱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반대로 갈 경우에는 또 그만큼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오해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요, 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차이점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기준금리라는 거와 시장금리는요, 이 형성하는 주체와 그 다음에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자,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서 결정하거든요. 마치 온도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과 같아요. 자, 중앙은행에서 경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바로 핵심 도구가 금리이거든요. 시장금리는 주로 금융상품의 가격 결정이라든지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 파란색은 미국의 기준금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은 미국 10년물 국채 시장금리예요. 자, 두 금리가 서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모양은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요, 주로 봐야 되는 금리는요, 시장금리에 의해서 우리의 투자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갖고 계시는 오해가요. 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ETF는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비컷 인하했는데 그럼 내 ETF에 수익이 당연히 나 있겠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마이너스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ETF가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이 오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실은 뭐냐면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당장은 채권 ETF에 손해가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에요. 이 매크로 지표가 발표가 될 때마다 시장금리는 계속 요동치면서 출렁이면서 움직이게 되고요. 연준에서 보통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이런 정책을 가져갈 거야 라고 시장에 얘기를 해요. 연준의 행보인 거죠. 또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그때그때 미친답니다. 정치나 이 국채 수급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특히 보면은 이제 정치 부분에서 이제 대선이 곧 있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감세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자, 감세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국채가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선 관련된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요, 트럼프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장금리라는 거는요, 미리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여요.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에 맞춰서 포지션을 미리 가서 취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은요, 여기 빨간색 이 부분이 연준이 B컵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게 처음 인하한 거잖아요. 처음 인하한 건데 이미 금리는 이렇게 계속 우하향하고 떨어지고 있었어요. B컵 인하한대라고 그 얘기 듣자마자 ETF의 듀레이션이 긴 상품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조금 마이너스가 발생해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요, 요즘에 국채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요, 국채 투자를 하시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ETF를 투자하면서 가질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또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